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섹터 시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국 시황 먼저 살펴보고 섹터 관점에서 그 다음에는 한국 주식시장의 섹터 시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애플, 그 다음에 어도비, 그 다음에 ARM 이쪽으로 좀 살짝 넘어가긴 하죠. 약간 가전제품 쪽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돈의 흐름이. 물론 여전히 뭐 엔비디아가 주목받고는 있죠. 근데 한국은 물론 한국도 뭐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쪽도 올라가긴 하는데 주도 섹터는 거기가 아니죠. 한국은 이제 음식료업 쪽이죠. 최근에 뭐 수산업 쪽, 우유, 음식료, 하여튼 필수 소비재 쪽 관련된 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 원화가 너무 약세다 보니까 지금 1380원, 거의 뭐 조금 있으면 1400원 돌파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에 관련된 종목, 그리고 한국은 경제가 매우 취약하다 보니까 성장주가 올라가기보다는 소비 섹터가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섹터 시황하고 한국 주식시장의 섹터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런 것 관점에서 좀 살펴볼게요. 우선 대략적인 거는 이제 봤으니까, 아, 이게 있죠. 뭐 전반적인 흐름은 여러분들 다 아시긴 할 건데 그래도 살짝 예의상 좀 말씀드린다면은 미국의 유럽의 그 증시가 좀 많이 빠졌어요. 이게 거의 뭐 1% 이상 빠졌어요. 1% 내지 2%. 거의 3%까지 빠지는 나라도 있긴 하네요. 근데 미국은 이제 미국도 살짝은 약세가 있긴 있는데 너세까지 빠졌으니까. 근데 나스닥이 그나마 0.12로 선방하고 있긴 하죠. 뭐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반도체하고 소프트웨어 쪽이 선방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거죠. 엔비디아는 여전히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보실 때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린 건데 어차피 포커싱은 이제 종목보다는 섹터의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주봉이에요. 여기 아래는 주봉이고 이건 일봉인데 주봉은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고 주봉에서 엄청나게 쭉 올라갔죠. 일봉은 현재 상황을 좀 보려고 계속 올라갑니다. 엔비디아 쪽. 예. 뭐 상승 캔들, 상승 지속형 캔들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거래량도 동반되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여하튼간에 엔비디아 죄송합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1.75% 올라가고 있고 주도 섹터로서 아직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RM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예.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느 정도 선방했는데 살짝 꺾이긴 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쪽, 네, 나름 좀 올라갔죠. 선방했죠. 올라갔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이거 주봉 보세요. 여기 아래 주봉이니까. 흐름. 이건 일봉이고. 그리고 애플은 올라왔다가 지금 살짝 조정받고, 아마존도 뭐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데. 월마트도 약간 횡보 정도. 근데 넷플릭스가 꾸준하게 좀 올라가죠. 넷플릭스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네, 일론 머스크 보상 패키지로 인해서 좀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눌린 캔들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전저가를 높이긴 했습니다. 근데 알버말이 크게 빠지고 있죠. 알버말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서 그 알버말은 아무래도 리튬 관련된 재료가 있는 종목인데 산업 빠지고 있어요. 요거는 리튬 관련된 이제 ETF인데 여하튼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이네요. 제너럴 모터스가 최근에 뭐 자사주 매입 관련된 좀 이슈도 있고 배당 이슈도 좀 있고 해서 좀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조정이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쪽은 그냥 모더나는 지금 좀 조정받고 있네요. 화이자도 살짝 지금 조정받고 있고. 근데 그게 있죠. 뭐가 있냐면 최근에 채권 금리가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없잖아 있잖아요. 물론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근데 보통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섹터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쪽인데 제약바이오 쪽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 얘기는 금리 인하가 지금 채권 금리가 빠진 부분이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지금은 시장에서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만약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진짜 모멘텀이 된다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받지는 않겠죠. 여하튼간에 보시다시피 반도체 쪽이 여전히 반도체 그러니까 AI 관련된 거 그쪽에 힘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섹터는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예. 뭐 유가 쪽도 뭐 고만고만하고. 그리고 저거 있죠. 뭐가 있냐면 이거 EU 투유 투유라고 하나요? 예. 투유 종목이 엄청나게 상승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저거 있어요. 그 액면 병합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그 니콜라 보시는 분들은 저 투유 종목 있잖아요. 투유 종목을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니콜라 좀 보시는 분들은 투유 종목을 왜냐면 투유 종목이 진짜 많이 올라갔거든. 그 액면 병합하면서. 근데 니콜라도 아마 액면 병합을 7월 달쯤에 아마 한다는 소식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살펴봤는데 그리고 약간만 더 볼까요? 예, 미국 쪽. 반도체 쪽은 좀 다 빠졌죠. 예, 근데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좀 선방하고 있다 보니까는 마치 약간 이제 올라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좀 약세예요. 약간 실제대로 돈을 버는 종목만 올라가고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좀 올라갔다가 약간은 지금 행보세 모양새. 그래도 올라가긴 했다. 반등 주긴 했다. 그렇고 요 정도 벗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쪽이죠. 어도비가 14% 급등을 때렸고요. 그리고 어제 방송했던 거 오라클도 급등을 때렸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조정받고 있지만 그렇고 테슬라 가장 개인 투자자에 관심 있죠. 근데 올라갔다가 지금은 약간 조정받고 있어서. 근데 어차피 테슬라는 저거예요. 그 행보상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나쁜 건 아닌데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올라가게 되면은 모멘텀이 어떤 게 좀 붙을 것 같냐면 테슬라는 모멘텀이 자율주행 쪽이 로보택시 그쪽이 붙을 거예요. 근데 그 이슈는 미국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요. 중국에서 뭐 허가 관련된 이슈? 중국에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허가가 나왔다. 뭐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본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의 그 2차 전지의 그 리튬 가격도 계속 빠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늘어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뭐 그거 외에는 이 테마성 이슈 외에는 실질적으로 뭐가 실적이 받쳐줘서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금리가 최근에 좀 빠지고 있잖아요. 채권금리 좀 많이 하락했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물 채권금리가 4.2111%까지 내려왔잖아요. 채권금리가 이렇게까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채권금리가 저렇게 빠지게 되면 금리 인하 수혜 섹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근데 그렇진 않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냥 뭐 개별 종목 위주로 그냥 반등하는 정도로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주 전인가? 2, 3주 전까지만 해도 그 금리 인하 관련된 섹터라든지 아니면 뭐 전력 관련된 섹터가 좀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섹터가. 그리고 뭐 특별하게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도 금리 인하 수혜 섹터인데 그렇게 올라가는 근데 제약바이오 쪽은 올라가는 섹터가 있어요. 제약바이오 쪽도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요게 좀 올라가더라고요.
건강 진단, 헬스케어 쪽. 이게 이제 바이오마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리널리틱스라는 종목인데 약간 이제 헬스케어, 그러니까 의료기기, 진단 이쪽, 건강관리. 그러니까 AI하고 플러스가 된 기업들. 예. 하여튼 의료기기 좀 업종은 좀 올라가긴 했어요. 제약바이오 쪽,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에서도 살짝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고 살짝. 산업재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산업재는 약간 인프라 개념도 있고 항공 쪽이기도 한데 요새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쪽이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치? 아직까지 뭐 힘을 쓰는 것 같진 않고 뭐 물류 쪽도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신 쪽도 그닥 뭐 힘을 받고 있진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음식료업인데 미국은 이게 음식료업 쪽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까지 뭐 안 올라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률이 약간 둔화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음식료업 쪽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쪽만 올라가죠. 이 코스코 홀세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저렴한 물건을 멤버십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이제 업체거든요. 홀세일스가 마트 같은 거. 그러니까 저렴한 물건을 판매하는 곳 코스코 홀세일. 근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멤버십 분들, 구독자분들, 그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거. 근데 요 회사는 계속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해. 나머지는 그냥 코카콜라도 약간 빌빌대고 있죠. 좀 빠지고 그렇게까지 빠지는 건 아닌데 약세죠. 그냥 행보성. 크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지는 않다. 게스도 좀 빠졌네요. 섬유 쪽도 좀 빠졌고. 그렇게까지 뭐 올라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 섹터가 미국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엔터. 근데 넷플릭스는 꾸준히 올라가던데. 그 넷플릭스 한번 기회가 되면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성장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V자 반등을 해가지고 잘하면 이제 전국가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그 미국 미식 축구인가? 그거에 대한 중계권이라든지 그것도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듯. 근데 나머지는 뭐 그렇게까지 다 같이 올라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 지금은 눈에 띄는 거는 계속 뭐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쪽 그쪽만 지금 눈에 띄고 나머지 섹터는 그냥 넷플릭스가 좀 특이하긴 하죠. 요거는 좀 특이하게 계속 올라가는 면은 없잖아 있습니다. 여행 쪽은 오히려 빠졌더라고요. 카니발,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도 좀 빠진 부분이 있고. 근데 여기 핀터레스트라든지 이쪽은 약간 선방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행 예약 서비스 쪽이거든요. 약간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서비스 해주는 업체들 그쪽은 좀 선방하는 건 있어요. 왜냐면 그쪽은 특별하게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산업은 아니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은 비용 절감에 대한 어떤 수혜가 있어서 뭐 미국의 부동산은 특별하게 눈에 홈디포를 한번 살펴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홈디포가 최근에 반등해 줬거든요. 주봉에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때려줬어요. 일봉에서도 좀 올라가겠죠. 홈디포는 그냥 반등의 영역이라서 그냥 파동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은행 쪽 은행 쪽도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다 빠졌다. 은행 쪽도 다 빠진 상태야. 시황이 코인 쪽이 지금 약간 약세의 모양새가 있죠. 코인베이스도 약간 눌린 모양새가 있고 마르커스 트레이징 여기서 주봉에서도 빠지고 일봉에서도 약간 조정.
그러니까 거의 보니까 지금 그게 있잖아요. 엔비디아하고 비트코인이 약간 커플링 되는 게 있잖아요. 코인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런 모양새예요. 근데 엔비디아는 그래도 1%라도 올라가긴 하죠. 유가 쪽은 뭐 현재 78달러 그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78달러, 80달러 이하.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유가는 넘어가고. 뭐 철강, 구리는 이제 그동안 많이 상승했었죠. 예. 근데 보시다시피 올라왔다가 지금 약간 이제 조정, 오정 약간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여기 지지라인에서 약간 횡보하고 있어요. 근데 반등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약간 한물 간 것 같아. 뭐 영원히 간 건 아니고. 뭐 화학 비료 이쪽도 뭐 큰 건 없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시황을 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그리고 이거 아시잖아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뭐 나스닥이 약간이라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상승 종목 개수가 적잖아요. 네, 나스닥 네, 2391개가 상승했고 하락했고 814개가 상승했으니까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많죠. 근데 0.15로 상승했다고는 하죠. 그러니까 AI 반도체하고 AI 소프트웨어 쪽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쪽만 좀 그러니까 대형주 M7 종목 위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했던 것은 넷플릭스가 그래도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거 있다. 최근에 모멘텀이 좀 있어서 그런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이 그나마 좀 시장에서는 좀 선방하고 있다. AI가 좀 접목되면서 제품의 그 가치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퍼몰딩스는 최근에 그 애플하고 결제에 관련해서 뭐 파트너십인가? 협력을 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좀 올라간 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빠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도 물론 지수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긴 하지만 그 속 알맹이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닥 그닥 전반적인 그 산업이 같이 이렇게 상승한 모양새는 아니고요. 그동안 좀 올라갔다가 좀 여서 고점에서 약간씩 약세 모양새는 있어요.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엔비디아가 뭐 살아서 계속 1%라도 올라가고 계속 하니까는 그냥 엔비디아만 보고서 마치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한데 속 알맹이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요 정도 볼게요. 요 정도 보면은 뭐 미국 시장은 여러분들 좀 아실 것 같고 어떤 대략적인 분위기는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을 좀 살펴볼게요. 네, 한국을 좀 같이 본다면은 한국의 그 반도체가 올라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반등해 준 거죠. 그동안 좀 빠졌다가 반등해 주는 부분. 그렇죠. 삼성전자는 그렇지. 한미 반도체는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가긴 합니다. 이거 주봉이에요. 이건 주봉이고 일봉 위에는 일봉이고. 예, 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 반도체는 꾸준히 올라가요. 그 엔비디아발 이슈가 좀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살아 있다 보니까. 근데 다만 좀 올라갈 때 올라갔다 좀 조정받고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가긴 합니다. SK하이닉스도 예, 주봉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일봉에서는 약간 조정받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멀티럴즈도 나름대로 좀 상승의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많이 상승하는 건 아닌데 왜냐면 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올라가잖아. 물론 일본에서는 조정을 받긴 하지만 근데 하나 멀티럴즈는 올라갔다가 빠진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약간 박스권에서 반등 준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DB하이텍이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있죠. DB하이텍은 계속 좀 약세 모양새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반도체 여기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아. 다 파란색이야. 여러분들 잠시만요. 잠시만.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쵸. 반도체 섹터가 그냥 가는 종목만 가는 거죠. 네, 보시다시피. 그리고 여기 다 반도체 DDR 뭐 HBM 다 빠지잖아, 그치? 네, 온디바이스 AI 뭐 기판 관련된 그리고 이쪽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그 이것도 제가 다뤘던 종목이었거든요. LG 이노텍. 이거 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유튜브 돈가치 유튜브에서 여기 국내증권에서 다뤘던 종목이었는데 그 다뤘던 종목은 많이 올라오긴 했지. 왜냐면 싼 자리에서 방송을 했었으니까. 하여튼 LG 이노텍이 나름대로 그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고 주봉에서도 그렇고. 약간 LG 이노텍은 그 애플발 이슈가 좀 있긴 있었죠.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올라왔는데 애플이랑 이슈가 있어가지고 LG 이노텍이 좀 반등해서 올라온 부분 그런 거 있었고. 근데 다 빠지죠. 이거 지금 보시는 게 반도체 쪽이거든요. 반도체 전자칩 뭐 PCB 이쪽인데,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죠. 안 올라가죠. 다 빠지지. EUV, 팹리스 다 빠져. 예, 안 올라가. 반도체 쪽 올라가는 게 별로 없어요. 눈에 안 띄어. 예. 로봇 쪽도 올라가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약간 뭐 하도 많이 빠져서 반등해주는 부분 그런 느낌이죠. 다 이거 밑에는 주봉이거든요. 다 빠진 자리죠. 그치? 빠진 자리에서 반등이라서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냥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 PBR 종목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워낙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다 뭐 1 이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많이 빠져서 반등 정도 그런 수준이 돼서 큰 의미도 없어요. 네, AI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도 다 많이 빠진 거죠. 다 빠졌어. 한국은 진짜 너무 해도 너무 심할 정도로 다 빠진 상태래 가지고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다 빠졌어요. 그냥 이제 최근에 그 애플이 좀 상승해서 그것 때문에 애플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좀 약간 반등한 건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이 좀 반등했다. 야, 다 빠졌어. 한국은. 진짜 성장주 쪽은 볼 게 없어요. 성장주 쪽은 볼 게 진짜 없습니다. 뭐 OLED 쪽도 안 좋고, 다 안 좋아. 공공 소프트웨어 쪽 안 좋고. 예전에 테마선은 올라갔던 게 양자 컴퓨터 쪽이죠. 별 의미 없어요. 초전도체 쪽 맥신 다 의미 없고, 쓰잘데 없고. 2차 전지 쪽도 다 빠졌죠. 아이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약간 반등한 건 있었죠. 예, 있었는데 그것도 뭐 테마성이라서 큰 의미 없고. 야, 다 양극재, 전고체, 음극재 다 빠져. 와, 폭락, 다 폭락이야, 다 폭락. 야, 아니 올라가는 게 없어. 이것도 다 저거잖아요. 반등이잖아요. 환기 종목. 올라가봤자 환기 종목 같은 것만 올라가는 거고. 와, 너무 심하다, 한국은. 아유, 볼 게 없네, 볼 게 없어. 야, 수소 쪽도, 아유, 뭐, 올라가는 게 없어요. 넘어갑시다. 현대차가 그나마 약간 주봉에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환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워낙 그 1380원이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1400원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죠. 그래서 수출 관련된 종목 있잖아요. 그쪽만 올라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관점 본다면,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는 수출이 잘 돼봤자 있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수출할 수 있는 종목 업종 그쪽에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대차 올라갔어요. 주봉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일봉에서 조정받고 있지만. 그리고 뭐 요새 그 뭐 미국에서 연비 규제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하이브리드 관련된 그 자동차 붐 쪽이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한국 시장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요. 워낙 한국 경제는 너무 심하게 안 좋다 보니까 만약에 한국에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려고 한다면 펀더멘탈 재무제표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거 안 보시면은 다 테마성이에요. 그래 하루 올라갔다가 뭐 하루 아니라 하더라도 며칠 올라갔다가 다 빠지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잘못 걸려 들었다가 괜히 역으로 당할 수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다 빠지잖아. 뭐 성장 자율주행 다 빠지고 뭐 올라가는 게 뭐가 있죠? 드론도 빠지고 MLC 다 빠지고 제약바이오 쪽은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 쪽도 진짜 그 회사가 임상을 해가지고 신제품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그냥 임상 일상 통과했어요. 뭐 일상 이상 결과가 좋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는 안 가요. 안 갑니다. 지금은. 진짜 실질적인 게 뭔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게. 그러지 않으면 다 테마성이에요. 그럼 다 올라갔다 다 빠져버려. 그나마 요새 그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면이 있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이슈가 그래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긴 있거든요. 실질적인 게 있긴 있거든요. 머크사 쪽하고.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해가지고 하여튼간 뭔가 진짜 오리지널로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기대감이에요. 뭐 이상이 어때요. 이런 걸로는 그냥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다 빠져버려요. 작전 치고 빠집니다. 다 빠지죠. 야, 참혹하네. 올라가는 게 없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것은 몇몇 종목들만 올라가요. 다 빠지죠, 뭐. 아씨, 뭐 올라가는 게 별로 없어. 아씨, 참혹하다. 다 빠진다. 뭐. 야, 올라간다는 섹터를 이야기하려고 해도 없어요, 없어. 다 참혹하네. 다 빠진다. 야, 이거 섹터를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지금. 수준이 다 어우, 통신 쪽도 다 빠지고. KT 한번 볼까요? 별 의미 없죠. 네, 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예, 지금부터 볼 수는 있어요. 이제부터 볼게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성장주 쪽은 전혀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참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섹터가 뭐냐면 여기 소라고 써있죠. 소비 섹터거든요. 소비재 섹터는 올라갑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 환율 이슈예요. 지금은 환율 이슈. 예, 지금 비료 쪽 그래도 올라가죠. 약간 이제 양봉 나오기 시작하죠. 소금 쪽 올라갔죠. 뭐 대상홀딩스도 올라가고 있죠. 예, 주봉에서도 올라가고 있죠. 사조대림도 지금 주봉에서도 올라가고 일봉에서도 쭉쭉 상한가 막 때리면서 날아가고 있고요. 네, 수산업 쪽 다 날아갔죠. 예, 하여튼간 뭐 대일제당 이쪽도 주봉에서도 이렇게 좀 올라와요. 예, 일봉에서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음식료업이 지금 다 가죠. 네, 제주 맥주도 주봉에서 올라왔다가 반등 다시 N장 파동 일봉에서 올라가죠. 삼양식품은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삼양식품이 영업이익이 매우 높잖아요. 다른 그 음식료 업종의 그 경쟁 기업보다는 약 20%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여러분들 그 음식료 쪽의 그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게 30%인가? 20%인가 30%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냉정하게 본다면 환율이 너무 많이 치솟아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혜택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뭐, 네, 삼양식 보면 진짜 많이 올라갑니다. 최근에 농심도 좀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새가 있죠. 여하튼 간에 지금은 음식료업입니다. 예, 한국은 네, 음식료만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장품 쪽도 올라오긴 했었죠. 근데 화장품은 좀 많이 빠진 거 있어가지고 반등이에요. N자 파동의 반등이네요. 그쵸? 요거는 약간 CT케어는 그래도 너무 빠진 자리에서 올라오긴 하네. 근데 그건 있을 거예요. 그 화장품 쪽은 그 업황 자체가 그동안 어떻게 돼 있었냐면 계속 빠진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온 이유가 왜 그랬냐면 중국의 지수가 그동안 안 좋다가 상승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차례 이렇게 매집봉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중국 경제가 약간 이제 중국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같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쪽은 N정 파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정 파동에서의 그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식료업 같은 경우는 음식료업은 다르더라고요. 음식료업은 그래도 좀 이런 추세가 있어요. 약간 매집하고 나서 이제 시세를 주려고 하는 모양새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료업 쪽은 한번 주목할 필요는 있긴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지금 음식료 쪽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료 쪽은 안 좋죠. 예, 의료 쪽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의료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의료 쪽이 살짝 반등해 준 건 있었는데요. 예, 다시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네요. 아직까지는. 그냥 소비 섹터에서는 그냥 음식료업이 가장 강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슬슬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본격적인 이제 아직은 본격적인 여름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슬슬 더워지니까 뭐 여름 관련된 종목 뭐 아직은 올라가 오는 건 아닌데 뭐 위닉스, 위니아 근데 위니아는 거래 정지됐던데. 하여튼간 뭐 파세코 같은 거 그렇죠. 파세코는 한번 튀긴 튀었다. 최근에 약간 더워져서 냉방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통 쪽은 유통은 너무 많이 빠져서 반등하는 수준? 여행사 쪽이 저는 약간 기대가 되긴 하는데, 왜냐면 워낙 환율이 안 좋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한국에 놀러 올 수가 있잖아요. 야, 근데 토니모리는 많이 올라갔다. 이거 뭐냐? 면사점 쪽이구나. 이거 화장품인가? 여하튼 간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면세점 쪽이 그래도 좀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JTC도 쪽 올라오고. 하, 저는 여행 쪽을 한번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환율 때문에. 워낙 지금 워낙 환율이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해외에서 놀러 올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 놀러 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은 다 환율이 주요해요. 뭐 K푸드예요. K푸드가 너무 인기가 있어서 팔려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갖다다 붙이는 이야기고요. 너무 인기가 있어서 팔리는 게 아니라 워낙 물가가 저기 원화가 약세에 있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에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고. 네, 다 빠지네요. 뭐 엔터 쪽도 약세고. 특히 요새 주문을 받았더니 화이브죠. 근데 화이브 이슈는 약간 일단락되는 모양새가 있죠. 그래서 화이브 같은 경우는 좀 추세장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좀 반등에 대한 부분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다 반등이에요, 반등.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저가 공략, 저 PBR, 저 PBR 주라고 하니까 뭐 마치 그게 대단한 것 같긴 한데, 그냥 참혹해요. 한국의 그 종목들은 참혹한 수준입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그냥 많이 빠진 거, 그거 반등 매매밖에 없습니다. 게임 쪽을 볼까요? 게임 쪽도 그렇게까지, 이게 뭐지? 컴투스? 네, 게임 쪽도 안 좋네요. 그나마 웹젠 정도는 한번 볼 수는 있긴 하겠다.
웹제는 그래도 주봉에서 행보하고 있으니까 행보하다가 플래그 준 다음에 튀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웹제는 하여튼간 뭐 안 좋네요. 다 안 좋 지금. 뭐 최근에 그 대왕고래 이슈 그런 거 있어가지고 뭐 석유 이쪽이 약간 올라오긴 했었는데 그건 테마성이라 가지고 이미 세력들은 털 사람들은 다 털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할 건 없고 철강도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거 대비 반등. 구리는 그동안 좀 많이 상승을 해주긴 했어요. 이거 이구 산업도 월봉에서 아니 일본 주봉에서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지금은 다 조정이죠. 그 구리 가격이 지금 조정받으면서 네 이것도 좀 조정입니다. 뭐 천연가스 쪽도 약간 테마성으로 좀 올라온 건 있었죠. 대왕고래 이슈. 아휴 국민들 세금이라 날려먹게 생겼네. 동방 쪽이 그래도 약간 반등해서 올라네요. 물류 쪽. KCTC도 약간 물류 쪽이 약간 올라오는데? 아, 그 물류 쪽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다. 왜냐면은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제가 그 해운 관련해 가지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하고 그다음에 발틱 지수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 은근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는 모르겠는데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상하이 컨테이너 운지수 올라오고 있잖아요. 계속 이게 최신 그 6월 14일 날 발표한 거거든요. 계속 상승이죠. 발틱 지수도 약간 올라와요. 최근에 발표한 거에 의한다면 6월 13일자. 그래서 약간 물류 쪽에 뭔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육상 물류거든요. 해운 쪽은 아닌데 그래도 약간 물류 쪽에 의미가 있긴 있네요. 동방의 움직임이 그렇죠? N형 파동에서도 올라오고 있어서 물류 쪽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차트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거 주봉에서도 올라오잖아요. 물류 쪽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무슨 이슈가 있는 것 같아. 아마 물류 쪽도 다 환율 이슈일 거요. 대부분 지금 한국은 다 환율 이슈예요.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지금 다시금 반등해 주려고 하죠. HMM 해운 쪽 살짝 올라오죠. 그쵸. 약간 해운 이쪽이 약간 시장에서 주목을 받긴 하네. 물류 쪽.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아마 그게 있겠 하겠죠. 그러니까 원화 수출을 하는 거니까 그 물류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뭐 해운을 활용한다든지. 그러니까는 그 제품이 음식료업의 그 식재료를 뭐 미국에다 판매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판매하게 되면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뭔가 배를 타고서 가지 않을까요? 컨테이너에 실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육상이라든지 그런 물류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물류 쪽이 좀 인프라 관점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섹터가 움직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 있냐면은 우선 제품이 가죠. 제품이 가는데 제품을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인프라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가 그 다음에 받쳐줘요. 그래서 이 섹터 흐름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저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AI도 마찬가지로 AI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챗 GPT가 개발되고 챗 GPT가 잘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했죠. 그게 뭐였어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있어야지 뭐 챗 GPT가 잘 활용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서 항상 이런 식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뭔가가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죠. 지금도 보니까 물류 쪽이 지금 눈에 띄는 걸 봤을 때는 그 소비 섹터의 음식료비 상품이 팔리면서 물류 쪽이 지금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모양새가 있네요. 조선 쪽은 삼성중공업은 그냥 반등이죠. 하나오션도 반등.
이것도 수출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어차피 조선 쪽은 수출이잖아요. 수주보다는 수출. 예. 수출을 통해서 환율에 의해서 이제 약간 이제 수입이 증가할 수 있겠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조선 관련된 것도.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한국은 지금 모든 이슈가 다 환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뭐 제품이 좋아서 팔리는 게 아니라 워낙 싸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거 아마 그 한국의 그 원화가 한 1,400원 돌파하고 1,500원 돌파하면 더 메리트 있을 거요. 해외 쪽에서는 더 싼 가격에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금쪽 그다음에 없는데. 뭐 건설 쪽은 아니죠. 뭐 건설 쪽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대건설 계속 빠지죠. 주봉에서 빠지고. GS건설도 올라오려고 하다가 뭐 하여튼 건설 쪽은 아니죠. 당연히 뭐 여러분들도 PF 대출 문제가 산적해 있어서. 그리고 계속 그 언론에서 띄우고 있는 게 그 원전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원전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거 국민들 세금만 빼먹는 거잖아요. 고리 원전 그런 거 다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뭐 민간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건 없잖아요. 해봤자 가가지고 뭐 선진국의 그 뭐랄까 건설 쪽만 담당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원전은 그 어떤 느낌이냐면 언론사에서 니플리 증후군이 있는 것 같아요. 니플리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은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나중에 스스로가 느껴지는 상황이잖아요. 원전은 약간 그런 게 있어. 니플리 증후군. 언론사들의 니플리 증후군. 약간 마치 저거 똑같은 거잖아요. 예전에 그 네옴시티로 통해 가지고 돈 많이 벌 거라고 막 떠들어댔잖아. 근데 네옴시티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뭐 1,000억을 번다, 뭐 몇 조를 번다.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지금 다 니플리 증후군이야. 본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을 마치 사실인 양 생각하는 거야. 요번에 뭐 저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것도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미국의 생물보안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내용이 없어. 근데 그네들이 상상을 해가지고 떠들어대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본인들 스스로는 사실인 양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진실인 양 느껴지는 거지. 거짓말 증후군. 원전도 마찬가지죠. 거짓말 증후군이죠. 니플리 증후군. 네온시트도 마찬가지. 니플리 증후군. 참 그건 어쩔 수 없죠. 거짓말 하다 보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온시티. 그리고 예전에 또 그것도 있었잖아요. 우크라 재건. 이것도 니플리 증후군이잖아요. 니플리 증후군. 언론사들의 니플리 증후군. 거짓말이 아예 일상에 돼 있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죠. 원전도 그들의 삶이죠. 니플리 증후군. 그런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죠. 뭐. 근데 인공위성 쪽은 그렇게 안 올라왔는데? 세트레가이. 세트레가이가 좀 선방하고 있긴 있네요. 뭐 그렇게까지 올라오는 것 같진 않은데? 뭐 방위 쪽도 그렇게 올라오는 것 같진 않고. 특별하게 없는데? 어,
제가 이거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게 다 살펴본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쭉 한국의 여러 가지 섹터가 있었는데 살펴봤는데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서 좀 결론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살펴본 이유가 뭐 아시다시피 여기 보이시죠? 예, 음식료업 쪽이 지금 계속 환율 이슈라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예, 조선 쪽도 마찬가지죠. 환율 이슈죠. 그러니까 우선은 한국은 다 환율이에요. 워낙 환율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다 환율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가 붙냐면 순환 사이클이 붙어요. 그러니까 음식료업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음식료업이라는 그러니까 식자재 요게 판매가 되잖아요. 식재료 요거 판매가 되면 제품이 판매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품이 판매가 되니까 거기에 인프라가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판매가 되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뭐 운송 수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운이라든지 근데 지금은 보니까는 육상이네. 육상. 근데 이게 아까 그 동방이라든지 KCTC인가? 그것이 육상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해운 쪽도 해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보니까는 그 육상, 해운, 그러니까 물류, 육상, 해운, 물류, 인프라, 서비스. 예, 요쪽이 약간씩은 모양새가 있네. 아직은 크게 시세를 주는 건 아닌데 이런 흐름이 있긴 있네. 한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은 그냥 환율 이슈로 해가지고 소비 섹터가 움직인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조선 쪽은 그동안 좀 상승했다가 N장 파동으로 좀 빠진 다음에 환율 이슈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반등해 주려고 하는 거. 예, 그런 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조선 쪽 그렇게까지 뭐 봐야 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이렇게 올라갔다가 N장 파동으로 좀 빠진 다음에 이렇게 반등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근데 여하튼 간에 뭐 보니까 없네. 뭐 한국은 그냥 음식료밖에 없네. 음식료업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인프라 서비스 이쪽으로 약간 이제 옮겨가는 게 있네. 그리고 뭐 이야기한다면 뭐 저거 대장주로 봤을 때는 뭐 한미 반도체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관점으로 본다면 근데 반도체 대장주가 뭐 한미 반도체잖아. 한미 반도체하고 SK하이닉스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쪽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뭐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 그냥 이것만 가는 거예요. 이것만 그냥 시장에서 주목받는 거지. 반도체 자체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이수페타치스 그런 종목만 약간 반등해 주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너 미국의 주식 시장의 섹터 시황을 좀 함께 살펴봤고, 뭐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뭐, 요 정도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래도 약간 이제 여다 이제 양념만 좀 곁들인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허전한 느낌도 있고 하니까 양념만 곁들일게요. 이런 거 좀 살짝만 봐주시면 되죠. 나스닥이 네, 올라가게 하지 유로화가 폭락했다는 부분 이거는 다뤄드렸죠. 예, 그리고 유로 스닥도 크게 빠졌고 10년물 채권금리가 빠졌는데 이건 어차피 잔파동이에요. 예, 금 가격은 이제 약간 전저가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반등. 예, 요새 구리 가격 최근에 그 전선 변압기 관련 쪽 많이 올라갔죠. 구리 가격은 좀 많이 빠져서 이거 구리 가격이 이거예요. 예, 올라갔다 이렇게 뭐 이렇게 요런 위치예요. N정 파동 아시죠? 그리고 요게 그 소위빈 밀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가축의 그 음식료 그러니까 사료로 좀 사용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근데 요게 좀 중요하긴 해요. 그렇게까지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굳이 뭐 음식료업에서는 중요하긴 하지. 그래도 약간 그건 있어요. 올라와서 약간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방어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섹터는 다 빠졌거든요. 다 약세예요. 저기 음식료업 쪽에서 선물 쪽이 다 약세인데 그나마 이 소입인 밀은 그나마 어느 정도 버티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유가 쪽은 그냥 뭐 78달러, 뭐
$80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증권시장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뭐 올해는 뭐 지금 유가 전망을 보니까 올해는 뭐 $80 정도 여기서 뭐 언저리에서 좀 왔다 갔다 한다. 등락폭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것만 살짝 말씀드리고 근데 어차피 이번 방송의 목적은 이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거를 그 증권시장에서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증권시장 방송 있잖아요. 여기서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언급을 한 거고 실제적으로 약간 시간을 들여서 약 50여 분 동안 함께 봤죠. 이게 시간을 들여서 약간 자세하게 보는 거고 다르긴 하죠. 느낌상. 이게 이제 뭐든지 판단할 때는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딱 봐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보고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였는지를 봐야지만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투자할 적에 내가 알아야지 투자할 수 있는 거지 모르고서 그냥 누군가 이야기해 준 대로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배경 지식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부분을 근거를 쌓아드리려고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근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요거는 이제 제가 생방송을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녹화를 떴으니까 녹화 영상은 또 따로 올려드릴게요. 녹화 영상은 여기 증권 시황 쪽에다가 올려드리게 될 것 같아요. 섹터 시황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라이브 방송을 한 거니까 라이브 방송은 실시간 라이브 여기다. 근데 요거는 그냥 놔둘게요. 라이브 방송은 또 라이브 방송대로의 어떤 또 소소한 이야기들을 한 것도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요거에 대한 녹화 영상은 여기에 증권시장에다가 업로드 해드릴게요. 따로. 그냥 오리지널로 섹터 시황을 본 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돈같이 유튜브에 오셔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로도 오세요. 같이 투자로도 등업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